안녕하세요, 너구리입니다. 네, 오늘은 아주 늦은 밤이기 때문에 또 조용하게 하나 찍어야 됩니다. 네,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는 브레이크에 대한 얘기인데요. 역시나 제 영상을 항상 입문하시는 분이거나 이제 자전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항상 만들고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. 자전거를 잘 타시거나 이미 잘 알고 계시다면은 나가셔도 괜찮지만 봐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죠? 브레이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왜 하려고 그러냐면은 제가 처음 자전거를 입문했을 때가 2014년 겨울, 그러니까 2013년 늦은 겨울이었습니다. 완전 한겨울에 저는 자전거를 입문을 했어요. 왜 그러냐면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당시에 체중이 86kg까지 늘어나가지고 자전거를 타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중고로 당시에 국산 브랜드인 첼로 솔레이어 A7을 구매를 했습니다. 그 자전거는 105 구동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. 105 구동계이기 때문에 105급이었어요. 풀 105가 아니라.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105 브레이크가 아니었습니다. 근데 저는 당연히 처음 자전거를 입문했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가 얼마나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자전거를 탔습니다. 그냥. 그렇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가 잘 안 들었지만 빡빡했지만 원래 로드 자전거는 이렇게 좀 브레이크가 뻑뻑한 거구나 라고 그냥 타고 다녔죠. 그렇게 해서 몇 달을 타다가 다른 분들과 이제 자전거를 이제 로드를 타게 됐는데 제가 다른 자전거를 타보고 진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. 왜냐면 브레이크가 정말 너무나 잘 들었기 때문이죠. 내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과연 이 자전거를 여성의 소나기 힘으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브레이크가 정말 너무나 빡빡했었거든요. 근데 다른 자전거를 타보니까 브레이크가 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.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브레이크를 새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제가 다 분해를 해가지고 스프링을 늘려가지고, 그러니까 스프링을 조절을 해가지고 제가 브레이크를 좀 잘 잡히게 만들어서 타고 다녔습니다. 근데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이제 한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2014년 4월인가 5월쯤에 프로펠을 사서 기변을 했죠. 풀 울테그라 구동계가 달려있고 TRP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프로펠 SL3를 샀는데 그 자전거를 지금도 타고 있고 저 자전거는 브레이크는 나름 잘 잡힙니다. 물론 듀라에이스나 다른 그 다이렉트 브레이크 마운트 시스템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브레이크가 조금 덜 잡히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충분한 브레이킹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전거 제조사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조금은 있고, 그리고 자전거를 입문하시는 분들, 로드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. 자전거에 대한 자료를 많이 찾아보면서 느낀 거지만 입문급 자전거들을 쭉 보면은 브레이크만 낮은 등급을 쓰는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물론 이해합니다. 자전거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모든 구동계를 다 동급으로 만들지 않고 브레이크만 한 단계 낮춰서 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겠죠. 단돈 몇만 원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지만, 그래도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? 이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는 것은 더 중요해요. 사고가 나는 것은 항상 빨리 달려서도 문제도 있죠. 빨리 달리다가 제대로 쓰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 위험한 부분들이 또 있고, 한국은 또 지형적인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어필을 안 탈 수가 없습니다. 어필 위에 뭐가 있죠? 다운힐이 있죠. 다운힐을 타다 보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꽉 잡아야 될 때가 있고, 또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코스를 잘 몰라서 브레이킹 타이밍이 좀 늦어서 브레이크를 세게 잡아야 될 때도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죠. 근데 그런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잘 안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제가 당시에 탔던 그 솔레이어에 있던, 제가 솔레이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. 하지만은 그 브레이크는 진짜 너무나 빡빡했어요, 진짜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 성능이 좀 보장되는 자전거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. 105급인데 최소한 브레이크를 한 소라 정도는 달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, 저 지금도. 네, 특히나 완전히 입문급 좀 저렴한,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이나 한 100만 원 이하의 자전거들을 보면 당연히 105급도 아니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소라나 클라리스, 티아그라 이런 구동계가 달려 있는데,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마노가 아닌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저도 꽤 찾아봤는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, 저는 과연 그 브레이크가 안정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궁금해요, 진짜. 네,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 부분이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뭐냐면, 여러분들이 입문을 하셨는데 물론 처음에 입문을 하실 때는 저렴한 자전거를 사셔서 입문하시는 게 가장 좋죠. 저도 그거를 추천드려요. 괜히 처음부터 큰돈 들이시는 것보다는. 그런데 내가 산 자전거가 만약에 브레이크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은 다른 분의 자전거도 한번 그냥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보고 해서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내 자전거의 브레이크가 진짜 너무 빡빡하고 브레이크 잡기가 좀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저렴한 값으로 한 소라 정도 브레이크 정도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도
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왜냐면 브레이크라는 것이 정말 제가 볼 때는 구동계 뭐 변속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브레이크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입문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브레이크가 좋은지 나쁜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로드 자전거가 원래 이렇구나 라고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다가 좀 뭐 울테그라나 듀라에이스 같은 거 브레이크 잡아보면 와, 브레이크가 이렇게 부드럽게 적은 힘으로도 잘 잡히는 거였어요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 가서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급의 브레이크들이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한번 이렇게 레버만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서 뭐 사장님한테 잠깐 이 브레이크 한번 잡아봐도 돼요? 그러니까 뭐 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악력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브레이크만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저도 옛날에는 모르고 탔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은 진짜 업그레이드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빨리 달리고 코너도 빨리 돌고 그리고 코너를 다 가기 전에 브레이크도 잡고 이 세 가지만 잘 하면 돼요. 근데 그 중에서 안전과 가장 밀접한 게 있는 것은 바로 브레이크입니다. 진짜 브레이크를 도사나 이런 곳에서 중고로 브레이크 2세트만 사게 되면 몇만 원에, 진짜 단돈 몇만 원에 소라 정도 브레이크 105 정도 브레이크는 몇만 원에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비도 한 몇만 원 정도 할 거예요. 그 정도 돈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브레이크 성능을 높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입문급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애초에 살 때 그러면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그래도 성능이 보장되는 거를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어떻게 하냐면 입문급 자전거들을 보면 뭐 급이 있어요. 풀 105가 있고 105급이 있습니다. 그런 105급에는 보통 보면은 거의 크랭크 아니면 브레이크가 낮은 등급이에요. 하지만 풀 105 등급을 사시면 거기 안에는 모든 구동계가 105입니다. 즉 브레이크도 105겠죠? 그런 거를 사시면 되는데 물론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긴 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만약에 뭐 소라다 그러면은 풀 소라 구동계가 있는 자전거, 105다 그러면 풀 105 구동계가 다 장착되어 있는 걸 사시는 거를 또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야 나중에 또 쓸데없이 다른 지출이 안 생기겠죠. 만약에 105급을 샀는데 브레이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그걸 바꾸고 뭘 한다 보면은 그 브레이크를 사는 돈과 공인비와 이중 지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추천하지 않고요. 이왕이면 풀 소라나 풀 105 이런 식으로 구동계가 갖춰져 있는 자전거로 입문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하루 때우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. 이 내용이 자전거를 입문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입문하셔서 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